부동산의 특성인데요. 자, 이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토지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일단 자연적 특성이 뭐고 인문적 특성이 뭔지 이거부터 좀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인문적 특성은 뭐냐면 인간이 토지에게 붙여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특성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특성을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원래 본원적이라 그러죠.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특성들은 안 변해요. 불변적 특성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특성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거는요, 예외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리적 특성이에요. 이 세 개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물리적인 특성이다. 그럼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변해요. 후천적이고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용되지만 다음엔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변한다고요. 가변적이에요. 변할 수 있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그러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봐야 된다. 얘가 중요하다. 시험은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낸다. 여기에는 시험에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오늘 지금 다 공부가 다 되셨잖아요. 그죠? 부동성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영속성, 좋아요. 뭐 순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또요. 부정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죠. 개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인접성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인접성. 이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성이 뭐고 영속성이 뭐고 부정성, 개별성, 인접성의 뜻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부동성이라는 건 뭡니까?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우리 책에 52페이지에 부동성 나오죠. 그럼 거기 보면 줄이 다 쳐져 있겠지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돼 있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게 부동성이에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비이동성,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부동성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 되는 글자는 지역하고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지화라고 그래요.
국지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거래 관행이라든지 임대료, 수익을 구하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국지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부동성에서는 지역, 지방 이런 말들이 나오면 부동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지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역에 따라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르다. 자, 그럼 그것부터 추론해 볼게요. 자, 양가로 1번 부동성.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고 돼 있죠. 국지화. 동그라미 안 되신 분들은 뭐 줄이라든지 동그라미 안 되는 분들은 체크. 지역마다 밑줄. 거래 관행 임대료 등이 각각 뭐라고요? 다른. 동그라미 2번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된다고 돼 있죠. 지역 분석 어떤 글자가 있어요? 지역. 그리고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그라미 4번. 둘째 줄에 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 그게 중요한데요. 지방이란 말이 있네. 그 뒤에 같다 다르다. 상이한 데 있잖아. 상이한. 동일한 그러면 안 돼. 거기 동일한 그러면 안 돼. 예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이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게 이렇게 내고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내고 그냥. 맞죠? 근데 이제는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이한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는 부동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의하라고요. 상이한. 그러니까 지방이나 지역이란 글자만 나오는 건 괜찮아. 근데 지역, 지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동일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부동산 아니에요. X라고요. 자, 그 다음 또 4번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거를 지방세 부과의 근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요? 지방. 그럼 일단 부동성에서는 지역, 지방에 따라 다르다. 그럼 부동성이구나. 일단 한 개 딱 정리됐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외부 효과 줄쳐야 되겠죠. 외부 효과. 그리고 임장활동. 아까 우리 임장활동 할 때 임장활동은 현장 답사기 때문에 부동성과 대물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 임장활동은 부동성과 관계 있다고요. 그럼 부동성 이 세 개 알면 돼요. 이 세 개가 뼈대가 되는 거예요. 세 개가. 자, 다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 뜻이 뭡니까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소모가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소모가 안 돼요. 토지는 물리적 소모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소모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요, 이 물리적 소모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그럼 영속성은요,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가능하다,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하다. 기억해야 돼.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물리적 특성이라는 거야.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감가는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도 있거든.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어때요? 틀렸다고요. 조금 전에 무슨 감가라 그랬어요, 제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기능적 감가도 되고 경제적 감가도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물리적 감가를 적을 이유가 없죠. 다 안 되는데.
자, 그래서 토지는요,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가능한 거를 영속성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영속성 아니야. 이건 참고로 적은 거야. 영속성 뜻이 뭔데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게 영속성이라고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게 영속성이라고요. 네?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게 영속성이라고요. 이 또 적어놓고 헷갈릴까봐 겁난다, 나 지금. 수업 시간 안 듣고 또 필기만 해놨다. 나중에 뭔지도 그런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냥 참고로 적어놓은 건데 그 설명할 때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쉬는 시간 질문하라고.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거? 그런 질문 왕왕 들어와요.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다시 토지는 기능적 감가 일어납니다. 경제적 감가 일어납니다. 그건 영속성 아닙니다. 그거는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한 거,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는 게 영속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속성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와 관계없어. 관계없다고요.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물리적 특성. 그럼 한번 또 볼게요. 그럼 토지가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고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재생산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다시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왜?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세 번째.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빌려줄 수가 있죠. 자, 임대차 시장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주인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이란 말 자체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죠? 소모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요. 그래서 장래, 장기, 미래 이런 말들과 관계가 있어요. 이런 말들과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가치 개념.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가치는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이거든. 가치의 뜻이 뭐라고요?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 그렇죠. 어떤 글자가 눈에 보입니까? 그 장래란 말이 숨어 있단 말이야. 가치 개념 안에는 장래라는 글자가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치 개념은 뭐와 관계 있다? 영속성과 관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원. 환원이 뭐냐면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로 구하는 이런 걸 환원이라 그래요. 그럼 환원이라는 말 안에도 무슨 글자가 숨어 있어요? 장래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환원, 가치 개념 이런 말 나오면 뭐와 관계 있다? 그렇죠.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죠. 근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도 내가 바로 안 팔고 조금 이따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영속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모가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모가 돼버리잖아. 그게 물리적 감가거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녹이 슬고 달아 없어지고 하는 게 물리적 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값이 떨어질 때 나중에 오르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나요? 점점 없어져 버리는데. 그 시험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나중에 팔아야 되겠다고 매도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뭐와 관계 있을까요? 그렇죠. 영속성과 관계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가 안 되.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격은 잘 안 떨어집니다. 폭락이 잘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싼 값으로 던지지 않는다고요. 왜? 소모가 안 되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가격을 막 떨궈가지고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이 잘 안 일어나요. 하방 경직적이라고요.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소모가 잘 안 되니, 소모가 안 되니까 뭐 나중에 팔지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리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영속성. 자,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봐보세요.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파괴나 물리적 감가가 없다는 의미이지 기능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일어난다고요. 발생해요. 그리고 1번 보세요. 물리적 감가 적용을 뭐라고 돼 있나요? 배제. 물리적 감가 줄치고 배제 동그라미. 물리적 감가가 적용된다 그러면 안 돼.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재생산 이론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3번 보세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이게 임대차 시장이란 말이에요. 임대차 시장. 그리고 거기 5번 봐보세요. 가치 개념의 근거, 장래. 그 뒤에 보니까 환원 이런 말 보이시죠? 환원. 자, 7번 가볼게요. 7번 보시면 장기 투자라는 말 보이세요? 장기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가 뭐예요? 운영과 처분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향유할 수 있다. 줄치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향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장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소득이득, 자본이득, 향유. 그럼 이거는 장기를 얘기하죠. 그럼 영속성 지금 다 했네요. 지금 칠판에 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영속성의 뜻을 알고. 자, 그 다음 부정성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정성은 뭔가요? 부정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물리적 생산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러죠. 물리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안 변하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완전 비탄력이라 안 그럽니까? 우리 탄력성 배웠으니까. 맞아요? 네. 특히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면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건 뭐와 관계 있다? 그렇죠. 그럼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는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입니까? 직선? 그렇죠. 직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고 다 직선이에요 지금. 의도는 제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아는데 정확하게 항상.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수직이다. 그럼 보세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 공급 곡선이 수직 이런 말 나오면 다 뭐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성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부정성.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물리적 공급을 얘기해요. 종이컵을 만들어낸다. 물리적 공급이에요. 교탁을 만들어내었다.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 근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토지 만드는 데서 좀 알려줘 봐봐, 나한테. 부탁 좀 하게. 토지는 만들 수 없다고요.
자, 그럼 봐보세요. 토지를 만들 수 없어. 그러면 결국 토지의 부족이에요. 토지의 부족. 토지의 희소성입니다. 토지는 부족하고 토지는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가 희소하니까 토지를 많이 쓸 수 없어요. 토지는 조금만 써야 되는 거야. 그 대신 노동이나 자본을 많이 써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집약적 이용이죠. 시험에 아주 잘 내죠. 아주 잘 내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 최고 최선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내죠. 아주 잘 내죠. 갖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고 희소하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용이 일어나요. 소유용. 갖고 싶어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자 경쟁이 일어나죠. 입지 경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성에서. 그럼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부정성.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는다. 절대량 동그라미 하고요.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줄칠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수직.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 완전 비탄력. 3번 희소성. 부족. 그리고 집약화. 소유욕.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밑에 보세요. 수요자 경쟁. 입지 경쟁. 그러면은 입지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땅값을 더 많이 낸다고 그래야 되겠네. 지대를 더 많이 낸다 그래야 되겠네. 입찰지대 배웠잖아. 우리 입찰지대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대와 지가를 발생시키죠. 지대와 지가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별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자, 개별성이라는 거는 토지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토지는 하나하나가 다 구별된다. 이게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거는 토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대신할 수가 없다.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질성이죠. 이질성. 우리 시장론 할 때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이 있었잖아요. 완전 경쟁은 제가 동질적 상품이라 그랬죠. 그럼 이질적 대물이 뭐가 대물입니까? 그래서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일가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네요. 일물일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 원리, 비교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비교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중요하죠. 비교가 어렵다. 네 번째, 표준화가 안 됩니다. 조직화가 어렵습니다.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거래할 때. 중요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독점화가 됩니다. 비독점화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독점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동질성. 동질성이 대체성이에요. 이건 완전 경쟁이에요. 이질성. 이질성이 개별성이에요.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는 뜻이에요. 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입니까? 그럼 이거? 비대체성. 이 불완전 경쟁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이 말 딱 나오지. 그럼 바로 개별성이야.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그러면 뭐라고요? 개별성이에요. 이 비대체성 아닙니까? 그럼 뭔데 불완전 경쟁이라고요. 이런 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체 관계 제약 나오면 뭐라고요? 개별성이야. 다 다르니까 대체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책을 한번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양가로 4번에 개별성 돼 있죠? 옆에 비대체성. 비대체성, 그죠? 이질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다. 자, 1번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게 되고 불완전 경쟁, 대체관계 제약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2번 봐보세요. 독점화, 독점화. 3번에 봅니다. 비교가 곤란, 공통원리나 이론 도출 곤란, 어렵다는 얘기죠. 4번에 봐보세요.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이렇게 되죠. 자, 넘겨볼까요? 인접성인데요. 인접성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인접성은 그냥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인접성이 뭐냐면 토지는 다 붙어 있다는 거야.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7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렇게 딱 적었잖아요. 여러분 꼭 이 정도는 자주 봐가지고 나올 시험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거든요. 90% 이상이라고요. 토지의 분류하고 주택의 분류 있죠. 마찬가지예요. 90%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는 그냥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부동산의 개념 있죠. 복합 개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맞아요? 거기 정착물도 들어있었고, 정착물도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합 부동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잘 알아놔야 돼요. 자, 총론에서 2문제 또는 3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잘 낸단 말이에요. 7번 한번 볼게요. 부동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이 된다. 그렇죠.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2번 부동산 시장을 지역 시장화한다. 지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어떻게 한다? 상이하게 한다.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개별은 뭘까요? 개별 분석이죠. 개별성이죠. 넘깁니다. 자, 8번입니다. 부정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정성으로 인해 지대와 지가가 발생한다. 지대, 지가 부정성입니다. 지대, 지가 부정성입니다. 그리고 제 카페 전에 알려드렸죠. 카페에 자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해가지고 계속 풀어보세요. 5번, 6번 계속 풀어봐. 그냥 이게 막 지겨울 정도로 풀어봐야 돼.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토지의 부족 현상을 발생시켜 부족하지. 부족. 수요자 경쟁을 유발한다. 그 수요자 줄치세요. 공급자 경쟁 그러면 안 돼요. 수요자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제가 지금 낸 지문들은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지문이에요. 3번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집약적 이용 부정성이죠.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 토자 지어버리세요. 토자가 엔터가 치면서 그게 안 넘어갔네. 토자 지어버리세요. 5번 한번 볼게요. 5번 여러분 읽고 OX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5번 O입니까? X입니까? 뭐 왜 X입니까? 뭐 다 X인 줄 알겠어. 1, 2, 3, 4 다 맞았으니까. 응? 특정 용도? 특정 용도가 왜? 아니, 그래. 아니, 잘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잘했다. 자, 이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자, 일단, 거기 부정성으로 인해서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은 맞습니다. 완전 비탄력이 부정성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틀렸느냐? 용도가 틀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지. 경제적 공급이 용도적 공급 아닙니까? 공급이 가능하죠. 가능한 거를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틀린 거예요. 잘했어. 요번은 딱 맞췄어. 뭔일 알아, 이씨. 오케이. 굿. 그러니까 용도가 포인트야. 그래서 제가 아까 물리적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다 물리적인 거, 물리적인, 용도적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제가 1, 2, 3, 4를 쉽게 내놓고 해서 그렇지 다른 거 헷갈리게 해놓으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서 토지가 물리적인 면에서 장단기적으로 비탄력인 거지 용도적인 면에서는 공급이 가능하다. 공급이 가능한데 그걸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면 안 된다. 완전 비탄력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9번 볼게요. 토지의 영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된다. 맞나요? 가치 개념 근거 맞죠?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어때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면? 에? 에이. 뭔가는 틀렸다는 이유는 알았는데 정확한 원인이 지금. 자,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는 거죠. 경제적 감가는 되긴 됩니다. 근데 경제적 감가하고 영속성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라고. 자,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감가를 배제한다. 그리고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일어난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일어나는데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것은 영속성과 관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렸죠? 작년 지문이죠. 작년 문제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옳은 거 찾기 그래 놓고는 5번하고 2번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를 요구한다. 장기적? 그럼 영속성이라니까. 장기적.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향유할 수 있다. 맞죠? 소득이득, 자본이득, 장기 투자잖아. 장기 투자. 10번. 개별성 문제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표준화와 시장의 조직화를 어렵게 한다. 비대체성으로 인해 독점화를 어렵게 한다. 독점화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대체성은 맞는데 비대체성으로 인해 독점화가 됩니다.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공통 원리나 이론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좀 이따가 배우고 해야 돼요. 자,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틀려요. 앞에 말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앞에 말은 무슨 말을 쓸지는 출제 위원 마음이에요.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험 지문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부정성의 예외이다 X예요. 공유수면 매립이나 택지의 조성과 같은 것들은 부정성의 예외이다 X라고요. 폭우로 인하여 논밭이 유실된 것은 영속성의 예외이다 X라고요.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말 나오면 그냥 X다.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다.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다. 절대적이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 할 겁니다. 인문적 특성. 자, 어디를 보시냐면 56페이지네요.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인위적인 특성이라 그랬죠. 상대적인 특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거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서는 사실 하나만 알면 돼요, 원래.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맞아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용도의 전환이 가능합니까? 이 용도의 전환을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토지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네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공급이 불가능하다. 공급이 가능하다. 자,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일까요? 네? 수직이란 뜻이에요. 탄력성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완전 비탄력 그러면 안 되겠죠? 우상향하니까 완전 비탄력이 아니죠.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공급 곡선 수직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부정성 봐보세요. 부정성. 부정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완전 비탈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우상향이잖아요. 그럼 완전 비탄력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 아까 그게 8번에 아까 5번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토지의 부정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를 동그라미 딱 쳐놔야 되겠지. 용도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완전 비탈릭이라는 뜻이 뭔데? 공급 불가능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비탈릭이 나온다는 얘기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그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지금. 그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걸 제대로 바꾸려면 물리적 이렇게 하면 맞겠지. 물리적. 됐습니까? 꼭 기억해 둔다. 그럼 보세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도의 전환이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라는 겁니까? 우상향이라는 뜻입니다. 우상향. 우상향이라는 말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상향이라는 말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요.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용도의 전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같은 말이에요. 다. 우리 아까 토지에 분류할 때 후보지, 이행지 배웠죠? 후보지, 이행지가 뭐였어요? 둘 다 전환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 전환이 뭔데? 그게 용도 전환이야. 용도 전환. 그러면은 이 용도의 다양성은 후보지, 이행지와 관련 있나요? 관련 있지.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지금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니까 경제적 공급과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가 바로 경제적 공급이에요. 용도 전환이라고요. 됐습니까? 잘 알아두자. 자, 그럼 11번 봐봐요.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 보세요. 용도의 다양성은 부동산 체유 이용에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이 용도의 다양성은 체유 이용에 근거가 돼요. 자,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우리는 써야 될까요?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용도를 정해야지. 그래서 이 체유 이용의 근거는 부정성하고도 관계 있지만 뭐하고도 관계 있다? 용도의 다양성과도 관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질문.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어때요? 이행과 전환이 용도 전환 얘기하는 겁니다. 이행지야. 그래도 이행지. 이행지라는 게 전환하는 게 이행이라고. 이행이 똑같은 뜻이에요. 3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우상향.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토지의 조성은 부정성의 예외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부정성의 예외는 없다고요. 예외를 할 수 없어요. 부정성 예외다 그럼 X야. 외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과 관계가 있다. 맞나요? 맞죠. 외부 효과 부동성 인접성과 관계 있습니다. 자, 그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